돈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 이렇게 지켜라. 정약용.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가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끈끈하던 가족이 상속 문제로 갈라서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무서운 것이 돈을 다루는 태도라고 말한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돈 앞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는가? 그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둘러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정약용은 평생 현실과 맞부딪히며 백성을 걱정했던 학자였다. 그는 책상머리에서만 세상을 논하지 않았다. 관리로 일하면서 또 유배지에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의리와 규범이었다. 돈은 언제나 인간관계에 스며든다. 그렇기에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의리를 드러낸다. 정약용은 말한다. 재물을 탐하면 의리를 해친다. 의리를 잃으면 삶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세금과 빚 때문에 무너지고 형제와 이웃이 재산 문제로 갈라서는 것을 직접 보았기에 남긴 경고다. 돈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는 사실 우리 삶 어디에나 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다. 사업을 함께 시작했지만 이익을 나누는 문제로 끝내 갈라선다. 가족 안에서도 상속을 두고 다투고 자녀에게 기대하던 경제적 도움이나 부모의 재산 분배에서 갈등이 터진다. 부부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 습관과 돈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평생의 동반자도 불편한 타인이 된다. 건강이 나빠져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 그 비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흔들리기도 한다. 신념이 다른 소비 태도가 부딪히며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진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규칙이 없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규범을 세우겠는가? 돈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정약용은 다르게 본다. 정은 의리로 지켜야 하고 의리는 예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즉,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원칙은 필요하다.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원칙이 더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상하고 관계는 무너진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를 막는 첫 번째 지혜는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이다. 상대에게 돈을 건넬 때는 되돌려 받을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주었다면 잊어야 한다. 그럴 수 없는 금액이라면 애초에 건네지 말아야 한다. 준 뒤에도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면 그것은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인 것이다. 두 번째 지혜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 가족 사이에서도 금전 문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을 때 신뢰가 유지된다. 정약용이 강조한 예란 곧 규범이었다. 규범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다. 세 번째 지혜는 정과 돈을 섞지 않는 것이다. 도움은 의리로 하고 돈은 계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섞이면 마음도 흐려지고 관계도 무너진다. 사람을 도울 때는 마음으로 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는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의리와 돈은 다른 길로 흘러야 한다. 기대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존중을 잃지 마라. 돈을 주었다면 잊어라.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돈을 나눌 때는 원칙을 세워라. 이 간단한 말들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다. 정약용은 말한다. 재물은 의리를 이기지 못한다. 의리를 좇으면 재물은 뒤따른다. 그는 또 말했다. 벗이 믿음을 잃으면 벗이 아니고 형제가 의리를 잃으면 형제가 아니다. 의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끈이다. 돈은 그것을 흔들 뿐이다.
돈을 규범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관계는 지켜진다. 이제 우리 삶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를 새겨보자. 첫째,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어라. 둘째, 돈 문제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라. 셋째, 의리를 먼저 세우고 돈은 뒤에 두어라. 이것은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돈은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규범이 없으면 돈은 의리를 해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보다 의리를 앞세운다. 이 3가지 문장은 마음에 새겨야 할 오늘의 요약이다. 돈은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규범은 우리를 붙들어준다. 돈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지혜가 관계를 지켜준다. 강물은 늘 흘러가지만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계절마다 잎을 틔우며 자리를 지킨다. 돈은 흘러가고 의리는 남는다. 오늘부터 작은 원칙을 세워두어라.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이다. 정약용은 단순히 학문을 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에도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세금이 무겁게 백성의 어깨를 짓누를 때 그는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고민했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때 그는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책으로 남겼다. 목민심서는 바로 그 고민의 산물이었다. 돈과 권력, 이익과 욕심이 얽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의리를 지킬 것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정리해둔 책이다. 그는 스스로도 가난을 견뎌야 했다.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땅도 재산도 없는 신세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식과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리를 잃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돈이 없는 삶 속에서도 그는 규범을 놓지 않았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의리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돈 때문에 상처 입은 이야기는 끝이 없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돈을 빌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린다. 부모의 유산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다. 한쪽은 당연히 받을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억울하다고 느낀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생활비를 두고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메마른다. 돈은 물과 같다. 적당히 흐르면 목을 축이고 농사를 돕지만 범람하면 모든 것을 쓸어간다.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둑을 세우지 않은 데 있다. 둑이 곧 규범이다. 돈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기대와 실망이다. 이 정도는 돌려주겠지. 이 사람은 설마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쌓이다가 결국 배신감으로 터져나온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실망도 없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준 뒤에는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사람을 돕되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도움은 베품이지 거래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기록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끼리 문서를 쓰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다. 그러나 기록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왜냐하면 서로의 오해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말로만 약속하면 기억은 흐려지고 감정은 덧붙는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기록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정약용은 모든 제도를 기록으로 세웠다.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규칙을 조목조목 기록하며 말했다. 법이 있어야 백성이 안전하다. 같은 맥락으로 규칙이 있어야 관계가 안전하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론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가족인데 친구인데 문서까지 써야 하는가?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갈등의 씨앗이다. 가까울수록 더 정확해야 한다. 가까울수록 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정약용이 강조한 예는 바로 그 분명함이다. 그는 예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았다. 가족이든 친구든 경계를 잃으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된다. 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돈도 큰 상처가 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면 큰 돈도 관계를 지킨다. 정약용은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벗이 믿음을 잃으면 벗이 아니고 형제가 의리를 잃으면 형제가 아니라고 했다. 결국 돈은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관계를 잃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카드, 대출, 투자, 보험, 상속, 수많은 금융제도 속에서 관계는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원리는 같다. 돈 앞에서 규범을 세우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작은 돈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지키지 않는다. 작은 거래에서 신뢰를 잃는 사람은 큰 관계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규범을 세운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나누어 내는 일, 가족 안에서 생활비를 관리하는 일, 이런 사소한 자리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쌓이면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이 제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행정 하나에도 규범을 세우면 큰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작은 규범이 큰 관계를 지킨다.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잃은 관계는 없었는가? 내가 돈 앞에서 규범을 놓친 순간은 없었는가? 혹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뿌리가 돈 때문은 아닌가? 돈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규범이 없어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강물은 늘 흘러간다.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강가에 둑을 세우면 마을은 안전하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둑은 규범이다. 둑을 세우면 돈은 우리를 돕는다. 둑이 없으면 돈은 우리를 쓸어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규범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규범이 있는 관계는 오래 버틴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말하고 또 말했다. 돈보다 의리를 먼저 두어라. 재물은 의리를 이기지 못한다. 의리를 좇으면 재물은 뒤따른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혜다. 돈 때문에 갈라서는 관계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인연을 끝내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관계를 단단히 지켜낸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정약용이 말한 규범은 먼 하늘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밥상에서, 장터에서, 가정 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다. 먼저 가족 안의 돈 문제를 생각해보자.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준다.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제들 사이에 누구에게 더 많이 지원했는가? 배우자와 생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마음으로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긴다. 부부는 같은 돈을 쓰지만 한쪽은 낭비라고 여기고 한쪽은 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첫째, 미리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남겨두는 것, 부부가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합의하고 기록하는 것, 형제들끼리 부모의 도움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이다. 둘째, 돈을 정으로 섞지 않는 것이다. 가족의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고 돈은 돈으로 다루어야 한다. 섞이면 사랑도 돈도 잃는다. 셋째,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킨다. 정약용은 형제들과도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족의 의리를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형제가 의리를 잃으면 형제가 아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졌지만 의리로 지켜져야 한다. 돈이 아니라 의리가 가족을 가족답게 만든다. 다음은 친구 사이의 돈 문제다. 친구는 기쁨을 나누는 사이지만 돈 앞에서 낯설어질 수 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고민한다. 거절하면 정이 끊어질까 두렵고 빌려주면 혹시 갚지 않을까 불안하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친구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빌려줄 때는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주지 못할 금액이라면 정중히 거절하라. 그것이 오히려 우정을 지키는 길이다. 또한 친구와 사업을 함께 할 때는 반드시 규칙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이익을 나눌 때 원칙이 없다면 우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정약용은 모든 제도를 조항으로 나누어 기록했다. 그것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계약은 우정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정을 지켜준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돈은 가장 민감하다. 돈을 어디에 쓸지, 얼마나 저축할지, 누가 관리할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의 배를 탄 사람들이다. 노를 맞추지 않으면 배는 빙빙 돌 뿐이다. 그렇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저축을 강요하지도 마라. 서로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라. 정약용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늘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라고 말했다. 돈을 다투어 얻는 승리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돈은 큰 문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도와주길 기대하고 자녀는 부모가 더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끝없는 기대와 실망을 낳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한다. 돈은 세대를 잇는 끈이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울타리다. 정약용은 가르쳤다.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 모든 관계의 공통점은 돈보다 규범을 앞세우는 것이다. 규범이 있으면 돈은 관계를 돕는다. 규범이 없으면 돈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작은 돈일수록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작은 거래에서 원칙을 지켜야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늘 기본이었다. 기본을 지키면 큰일은 저절로 풀린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라. 돈 문제는 반드시 기록하라. 의리를 먼저 세우고 돈은 뒤에 두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실제적인 원칙이다. 돈은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현실 속에서 그 품격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돈은 흘러가고 의리는 남는다. 강은 흘러가고 나무는 남는다. 계절은 바뀌고 씨앗은 자란다. 돈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의리는 뿌리처럼 남는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다.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을 붙잡지 마라. 이미 흘러간 강물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흘러올 강물은 막을 수 있다. 지금 규범을 세워라. 지금 원칙을 만들라.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다. 오늘부터 작은 원칙을 세워두라. 그것이 가족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킨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빛을 내리라. 돈은 흘러가고 의리는 남는다. 그 의리를 붙잡아 두어라.